저는 동원그룹 명예회장 김재철입니다. 동원그룹은 처음은 어업으로 시작했지만 식품산업, 포장산업, 또 물류산업, 그리고 최근은 2차 전지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그래저래 휘하에 한 2만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시골에서 농업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일계열 우대 정치역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농대 추천이 됐었는데 모두 이박원서를 낼 무렵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너희들 모두 인류대학만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사람은 많고 자원은 없어서 이대로는 절대 가난을 면할 수 없다. 바다로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말씀 한마디에 코스를 180도 바꿔서 수산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졸업을 얼마 안 두고 있는데 마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처음으로 온양어선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그 배를 타야겠다는 생각으로 찾아가서 그것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어떤 악조건도 제가 감수하겠다. 그때는 어쨌든 육지가 좋고 우리나라가 절대 부자일 수 없으니까 바다 개척해야 한다고 해서 바다의 개척자가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꿈이었죠. 네. 저는 이제 오랜 해상생활 그때 육지생활에서 월급쟁이로 있는데 왜 그 참치 잡는 좋은 기술 가지고 월급쟁이 하느냐. 그걸 기반으로 사업 시작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주위에서 창업을 권했지만 그때만 해도 창업이 그렇게 권장되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을 때 어느 외국 회사가 잡은 참치를 자기들한테 팔아준다고 하면은 창업 지원을 모두 하겠다. 그러니 창업해 보시오 하고 권해서 창업을 한 것이 1969년이고 거의 동원산업입니다.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은 첫째 제 삶을 육지에서 바다로 권장해 주신 고교 최석진 선생님이시고 그 뒤로는 많은 분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바다와 그리고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 소위 전공 과목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실사에 필요한 교양 면에서는 그렇게 공부들 않거든요. 근데 그 교양에서도 특히 문학책을 읽으면은 사람과의 그 소통 방법이라든지 표현 방법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역사책을 읽음으로 해서 자기가 처지 과거에 어떻게 됐는가 그런 참고가 될 것이고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바탕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문학책, 역사책, 철학책을 많이 읽어라 그런 취지로 제가 문사철 600이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많이 독서를 권장했고 또 지금 세상이 원체 급변하고 있는데 옛날 학교 때 배운 지식 가지고 현재 살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알라고 해서 또 책을 읽으라고 이래저래 책을 많이 읽게 한 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그 젊은 날에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참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유럽에 가서 느낀 것은 유럽에는 대단한 그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남의 나라는 이렇게 참 대단한 유산을 남겼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뭘 하셨지 하며 굉장히 서글픈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러다 또 더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국민 개개인은 참 무수하다. 이 무수한 국민들 젊은이들을 개발하고 교육시키면 우리도 늦게라도 이제 선진국에 뛰어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교육시켜야겠다. 양성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사실 회사를 차리기 전 월급쟁이 하면서도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1979년에 저희 동원산업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동원 유경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장학금을 주기 시작해서
연인으로 하면 수천 명 장학금을 줬습니다. 사람을 기여한다는 생각이 우리는 인재 자원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아마 저희처럼 거의 크지도 않은 기업에서 그만큼 많이 투자한 데가 드물 정도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게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저는 이제 교육이나 인재 육성에 쓰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는 AI 개발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두가 AI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이과계 영재들이 모인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산업계에 나와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카이스트 설립 목표 자체가 산업인재 육성이라고 해서 이럴 때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AI 선진국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카이스트를 택해서 기부약정을 했습니다. 이광영 총장님은 그 소문은 진즉부터 들었지만 이제 그 양반을 처음 만난 것은 저희 기부약정식에 처음 뵀는데, 그 소문대로 대단히 그 참 기발하신 아이디어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아주 그 창의적인 아주 특별한 분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거나, 그리고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끝이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서로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사업가들 사이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이 있어요. 본업을 버리는 자는 망하고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늘 사업 형태나 종류를 바꿔가라고 이야기가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4차 산업 또는 이제 AI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카이스트에서 물론 그런 분야의 어떤 선진 기술이 나오면 누구보다도 빨리 그걸 채용해서 활용하고 싶고, 이건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걸 빨리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AI라는 게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또 다르게 아주 간단히 정의하면 연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연결 안 된 것이 없는데 지금 모두 단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AI야말로 하드나 소프트 또 인간지능과 자연의 이치 모든 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고, 앞으로는 AI가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할까요? AI 강국이 세계 강국이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 올 것 같아서 AI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카이스트 AI 대학원에서 AI 학문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산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한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AI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은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원 측에도 전문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성 교육도 같이 해줍다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카이스트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산업 인력을 양성했지만은 좀 더 첨단 분야인 AI를 이용해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AI 강국을 만들었으면 싶고, 그러한 선두주자가 우리 카이스트에서 또 세계적으로 선두주자 선진국 역할을 하도록 AI가 했으면 바람입니다. 네. 학교 측에 한마디 한다면 훌륭한 엔지니어이면서 또 덕성을 갖춘 윤리적인 인간을 양성해달라, 전문의들을 양성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수한 영재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영재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평균 IQ가 가장 높으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영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거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이나
세계 인류 발전 위해서 헌신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